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통상임금, 평균임금과의 관계도 모호해졌습니다. 이들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보다 낮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려면 노동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고정성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례가 기본급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나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도 퇴직한 사람인 경우에도 중도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해 통상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루 단위 계산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 일용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종사자가 5에서 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 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임금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총액은 작년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에 전년 같은 달보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벌인 농성을 끝냈으며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부 규탄 집회를 벌이고 오는 30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설 때 전단지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수단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스트레스로 인식되기도 하죠.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선 전단지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가 이번 주 현장인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여성이 거리에 전단지를 흩뿌립니다. 1시간쯤 뒤 같은 장소를 지나는 또 다른 오토바이에 탄 남성은 전단지 뭉치를 하늘을 향해 던집니다. 일부 전단지는 뒤따르던 차량 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휴일을 앞둔 저녁 서울 강남역 뒷골목 모습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사이 거리는 갖가지 유흥업소 전단지로 뒤덮입니다. 청소년이 보기에 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보기에도 흉하고 거리가 많이 후진국 같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뿌려진 전단지는 대부분 유흥업소 홍보 전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분별하게 버려진 전단지를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 강남의 또 다른 뒷골목. 전날 밤보다 훨씬 많은 전단지가 거리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 상인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막 날려서 막 가게로 들어오니까 안 좋죠.
차가 지나가면 날려요, 이거. 네, 이런 거 다 써요. 뭐 어차피 에어컨 안 쓰니까 저녁에는 내려놓고 해요. 맨날 뜨려도 또 그러고 맨날 뜨려도 또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한 전단지가 담긴 쓰레기 봉투입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전단지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은 전단지를 치우기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전단지 무단 살포는 2, 3개월 전부터 우후죽순 다시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기 한 4개 나왔으면 2개, 3개 정도 더 나와요. 아무래도 전단지가 많으니까요. 해가 뜨면 전단지를 사이에 두고 심야 시간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눈치 싸움이 전개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중년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건네는 쪽도 받는 쪽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 길을 막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지나가면서 한 잔씩이라도 받아준 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이것도 못 하잖아요. 출근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제 저렇게 종이를 주게 된다면 사실 이제 관심이 없는 전단지는 바닥에 버리게 되고 쓰레기통에도 가게 되고 조금 무분별한 이제 배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다 보면 일부는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기 일쑤인데요. 때문에 일부 한강공원에서는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보를 얻기 위해 전단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낮 시간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중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10팀에게 물어봤는데 전단지를 보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답한 팀은 5팀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지역 거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거 보고 사진이랑 같이 보면서 시켰어요. 인터넷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먹고 싶은 것을 그림 보고 먹을 수 있어서 그 점이 편리한 것 같아요. 배달 앱으로 시켰어요. 전화한 다음에 막 일일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터치만 하면 되니까. 항상 먹는 치킨이 있어서 따로 전단지는 벌릴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인터넷 보고 시킨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전단지가 유용하다는 의견과 대부분의 정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전단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단지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현수막 등으로 교체되어가는 일종의 디지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단지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단지도 역시 우리 사회로 움직여가는 문화와 산업의 일부로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전단지.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며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울러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7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먼 길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 행렬이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싸다는 이곳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37원. 서울 평균보다 160원 정도 저렴합니다.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봤어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앱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09.7원. 4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오르면서 2014년 12월 넷째 주 이후 최고가입니다. 차량용 경유 역시 4.7원 오른 리터당 1,410.5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름값 고공행진에 거리가 좀 있더라도 싼 곳을 찾아 이른바 원정 주유에 나서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이 오른다 싶을 때는 일부러 조금 싼 데를 찾아다니죠. 아무래도 한 달이면 그래도 한 4, 5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 주요 요인은 국제 원유 가격의 강세입니다. 국내 도입 원유의 기준 가격인 두바이유의 경우 연초 배럴당 64달러에서 계속 올라 현재 74달러에 가깝습니다. 국제 유가는 2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석유 제품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도 대북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에서도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북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후 남북 경협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롯데는 북한을 포함한 북방 지역 연구와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황폐화된 북한 산림 재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SM그룹은 북한 자원 개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등은 북한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관광업계는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 여행 상품을 고려 중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남동공단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공단에 계신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협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각각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또한 건설 기술과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그 표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 관계 훈풍이 불면서 경협 채비를 서두르는 기업들.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기대가 현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주파수 경매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경매 시작가만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사실상 균등분매에 방점을 찍었는데 최종 낙찰가를 좌우할 열쇠는 업계 3위인 LG U+가 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전국망 구축에 유리한 3.5GHz 대역을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정부는 10MHz씩 28개 블록, 모두 280MHz 폭을 경매에 붙이면서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100MHz로 제한했습니다.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통신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실상 균등분배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애초 120MHz를 요구해온 SK텔레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최대 할당치인 100MHz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택지는 남은 180MHz를 KT와 LG U+가 어떻게 나눠 갖느냐로 좁혀집니다. 최종 낙찰가를 좌우할 열쇠를 진 건 LG U+입니다. 회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 U+가 80MHz를 가져가겠다고 써낼 경우는 100대 100대 80 비율로 경매는 출혈 경쟁 없이 조기 종료되겠지만 90MHz를 적어낼 경우에는 KT도 100MHz를 포기하고 90MHz 확보에 만족해야만 경매가 종료될 수 있는 탓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섣부른 예측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경우의 수가 적어 국내 주파수 경매 역사상 처음으로 경매 시작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생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말인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법을 준수하고 또 범법자를 색출해야 하는 경찰 시험에서 어떻게 약물을 복용한 응시생이 나오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적발된 것은 지난 3월에 시행된 광주지방경찰청의 상반기 순경 채용 시험에서였는데요. 체력 검사 때 치러진 도핑 테스트를 통해
26살의 응시생 A씨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출된 약물은 메틸헥사나민 성분으로 운동 능력을 높이는 흥분제이기 때문에 세계 반도핑 기구가 금지하는 약물이기도 한데요. A씨는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 먹는 약에서 해당 성분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치료 목적 사용 면책위원회에선 그가 먹는 약과 금지 약물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결국 체력 검사까지 통과한 A씨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돼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운동 능력을 높이는 흥분제라니. 그럼 결국 체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물까지 써서 시험에 합격하려 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체력 검사 때 일부 응시생이 금지 약물을 쓰는 것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이미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번 치러질 때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일부 응시생들 사이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순경 채용 시험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남자는 1,299명을 뽑는데 39,326명이 모여 30대 1의 경쟁률을, 여자는 230명 채용에 13,594명이 몰려서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네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이 체력 검사도 큰 영향을 차지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 역시 체력 검사는 당락은 물론 전공이나 근무지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경찰 공무원의 체력 시험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테스트로 구성되고요. 소방 공무원은 왕복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배근력, 또 악력 등의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력 시험이 전체 전형 점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이 공시생들의 약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건데요. 어차피 필기 시험에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체력 검사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시생들을 현혹하는 약물도 체력 검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금지 약물들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생들에게서 잘 알려진 약물은 혈관을 축소시켜 통증을 줄이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해진 인대와 힘줄 부위를 자극해서 각종 영양물질과 성장인자를 모아주는 프롤로 주사 등인데요. 운동 속도를 높여준다는 부스터류 보조제 역시 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면 체력 시험 성적이 일시적으로 월등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물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공시생들이 금지 약물의 유혹에서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남용하게 공급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일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시험 직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준다는 건데요. 전화만 걸면 누구든 쉽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번 있을 시험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약물에 손을 대는 공시생이 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범법자들을 추적하는 경찰 공무원이 이러한 약물의 유혹에 빠지는 건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데요.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현재 경찰과 해경, 소방공무원과 같은 이 체력 검사를 하는 일부 특수 공무원직에 한해서 도핑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핑 테스트는 지원자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력 검사를 마친 수험생들 가운데 일부만이 도핑 테스트를 받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경우도 32명 중 무작위로 2명만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중 1명이 적발된 거죠. 비율로만 따지면 무려 50%에 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자질을 확인하고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도핑 테스트 대상자 수를 지금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 같은 충격적인 부정행위까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이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민들의 안전과 준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뽑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도핑 테스트가 이뤄지고 또 이들에 앞서서 공시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병원을 색출해서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